안녕하세요. 바람이 불지 않아도 돌아가는 바람개비 이민경입니다. 제가 바람이 불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바람개비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이 이제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이제 공유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돌아가는 바람개비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경험은 어떤 거냐 하면은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발생이 되죠. 어렸을 때 유치원을 가는데 사람들이 좋다고 평판하는 유치원을 갈 것이냐,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을 갈 것이냐, 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계속 결혼까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다음에는 직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할 때 올바르고 잘된 선택을 몇 번 한 사람과 그릇되고 잘못된 선택을 몇 번 한 사람의 인생은, 어릴 때는 두 친구가 같은 교실에 옆에 짝꿍으로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 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마어마한 갭을 갖게 되는 거죠. 차이가. 한 친구는 굉장히 성공적인 선택만 했고 다른 한 친구는 이제 후회하는 선택을 여러 번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너는 결정장애야. 그거를 빨리 결정해야지. 나는 좀 우유부단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결정을 이렇게 미루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결정을 빨리 못하는 분, 결정장애, 우유부단한 분들이 사실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냐? 어느 결정을 할 경우에는 또 다른 결정 가능성이 있는 걸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욕심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그 결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에 대한 아쉬움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기회비용이 따른다. 포기한 거에 대한 결과는 내가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그런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핸드폰을 사러 갈 때도 결정을 해야 되고, 선을 뭐 오늘도 보고 일주일 후에도 보고 한 달 후에도 보고 여러 선을 봤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내가 최종적으로는 한 사람을 정해서 결혼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럴 때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굉장히 두려운 거죠. 과연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럴 때 이제 올바른 조언을 해줄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자식을 키울 때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제일 먼저 찾는 게 부모여야지 자식이 덜 실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는 가장 그 자식의 잘되고 못됨에 대해서 행과불행에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하도록 고민하고 답을 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부모님이 나의 그 결정에 좋은 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멘토를 찾아서 항상 존경하는 분에게 자기 결정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셀프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우연치 않게 어디 가서 강의를 듣다가 좋은 툴을 배우게 돼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다가 결정을 할 때 이 방법을 선택하라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의 예시를 들자면, 저희가 만약에 집을 사러 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여기저기를 구경을 많이 하겠죠. 뭐 5개를 볼 수도 있고 10개를 볼 수도 있고 그 집을 다 본 다음에 이제 보면서 항상 저는 메모를 해요. 메모를 해서 정리를 해갖고 집에 와서 차트를 그려요.
차트를 그려서 왼쪽에 이제 제가 중요시하는 구분을 만드는 거죠. 거리, 이제 제 출퇴근 거리, 그 다음에 가격, 장기적인 발전, 또 뭐 내가 조망을 중요시한다. 그러면 조망, 뭐 이런 등등, 아니면 상가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을 한 5-6개의 항목을 만들고 그 각 항목별로 총 점수를 5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집은 거리가 출퇴근 거리가 5점이다. 또 다른 거는 이제 그런데 가격이 좀 너무 비싸다. 그러면 그거는 1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5점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점수를 매기는 거죠. 각각의 점수를 매긴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은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중치라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5개 선택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격이다. 그러면 가격은 5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망은 나는 뭐 좋으면 좋지만 그건 그냥 그래. 그러면 그건 1점이 되고, 그러니까 5점을 역순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이 1점이지만 가중치가 5점이니까 5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항목별로 계산을 해서 끝낸 다음에 총점을 제가 비교하고자 하는 선택의 케이스들을 다 비교해서 점수 총점을 매기면 너무나 놀라운 거는 제가 생각한 감성적으로 생각한 결과치와 이렇게 냉정하게 통계적이고 이성적으로 계산한 결과치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아주 예뻐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제자가 킹카예요. 남자 학생이었는데 좋은 직장 다니고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매너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선을 많이 보게 된 거죠. 선을 봤는데 지 나름은 이 사람도 괜찮은 것 같고 저 사람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매주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결론도 못 내리고 너가 굉장히 교활한 사람으로 얼굴이 바뀌게 돼. 얼굴이라는 거는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표출을 하는 건데 진실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얼굴이 바람직하지 않은 모양으로 되니 빨리 결정을 해보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그려보자. 그러고서 이제 차트를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제자는 집안도 좋고 대학도 여대로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온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차트로 계산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된 이유는 가정적인 거를 얘가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 다른 사람이 가정이 화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중치를 5점을 주다 보니까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하고 다른 점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결정을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지자에게 너 이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왜냐?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가점을 주고 각각의 계산을 해본 결과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제자가 그 사람 제가 말하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그 여성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너무나 많은 차이를 만들고 그 매 순간에 결정을 할 때 감성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멘토를 두고 멘토 되시는 분에게 조언을 구해서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셀프 결정으로 가장 이성적으로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그 결정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포인트는 뭔가 그거에 점수를 매기고 그 포인트별로 가중치를 계산해서 총점이 가장 높은 선택을 하면 여러분이 그 옳은 선택을 몇 번만 하면 10년 후, 20년 후 나 정말 잘 산 것 같아. 성공한 사람 같아. 나는 대통령이 안 되고 뭐가 안 됐어도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람이 불지 않아도 돌아가는 바람개비가 되기 위해서 매번 모든 순간에 생각하고 답을 찾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하고 답을 찾은 걸 그동안은 저 혼자의 노하우고 저 혼자의 삶을 잘 사는데 유용한 생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생각을 드리게 됐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